소니가 돌아왔다. 경기가 끝나고 비수마가 남긴 말입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은 팬들뿐 아니라 동료들을 상기시켰고, 돌아왔다는 표현은 선수들 사이에 생생히 남아있는 이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바로 득점왕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과 3연승의 결과 이후 새삼 지금의 토트넘이 원팀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시그널이 여러 군데 포착되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손흥민의 오늘의 볼을 가지고 장난치던 메디슨이 남긴 말은 놀라운 주장이었습니다. 아직 그를 향한 주장이란 표현에 완전히 익숙해지진 않았지만 선수들을 통해 비로소 체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남긴 말은 스페인어로 나의 주장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달라진 부분입니다. 전 토트넘 주장은 과묵한 편이었고 선수들 전체와 융화되진 못했습니다.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의 주제는 사람마다 다른 정답을 가지고 있어 생략하더라도 적어도 현재 토트넘의 구성원들은 친근한 주장을 얻게 되었고 성적 또한 상승세에 있습니다. 토트넘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솔로몬은 축하한다 형제여라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만난 지 하루 만에 골리니와 인스타 스토리로 이탈리아 제스처를 선보였던 인싸 손흥민을 아는 우리에겐 익숙한 속도감입니다. 판더벤 또한 승리를 자축했고 동시에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축하했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은 급속도로 팀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낯선 승리가 아닌 이미 나의 팀이 되었고 공동의 목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손흥민과 보낸 선수들의 반응은 당연히 예상대로입니다. Sonny, how many goals you got today, bro? Zero. 에메르송은 손흥민을 향해 손인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첫 경기 이후 벤치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웃고 있고 팀의 승리에 완전한 웃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엔 조직의 승리보다 나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그는 아닙니다. 소니가 환상적인 활약을 할 때마다 에메르송은 손흥민이 브라질인 같다고 말해왔고 완전한 브라질 이름까지 부여했습니다. 적어도 축구에서 브라질인 같다는 표현은 지구 어디에서도 기분 좋은 칭찬입니다. 모두 언급하기 힘들 만큼 선수단 전체가 승리와 해트트릭을 기뻐하고 있고 분위기는 마치 챔스를 확정했던 노리치 시티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탄강가입니다. 그는 우도기의 어시스트에 땡큐라는 표현을 남겼고 우도기의 대답은 포유 마이 브로였습니다. 탄강가는 어제 아우쿠스부르크로 임대가 결정되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가 원소속팀의 경기를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임대 중인 선수들이 자신이 유니폼을 입은 팀과 자신의 승리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고 임대의 의미는 결국 현 시점 원소속팀에선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자 스쿼드에서 배제되었다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강가는 경기장 밖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기뻐했고 우도기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자신을 배제한 직장의 성취에 기뻐하고 원동력이 된 직장 동료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토트넘 라커룸이 어떤 곳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프로 축구에서 토트넘 라커룸은 특이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에 가장 많은 횟수로 등장한 주제가 손흥민과 선수들의 관계성이었습니다. 그의 친근한 성격에 기인한 한 명 한 명과의 인연은 벌써 전현직 15명이 넘는 영상으로 소개드렸습니다. 함부르크에 수줍던 소녀는 반니 스텔러이를 만났고 토트넘에 도착한 영어를 모르던 청년은 얀베르통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세상 누구를 팀에서 만나도 친해지는 남자이자 반니와 얀이 남긴 흔적 그대로 성장했습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선수들은 모두 그때 손흥민의 큰 형들이었던 얀과 반니를 보듯 지금 손흥민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은 팀 성적에 의해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치부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토트넘 3연승의 원인에는 누가 봐도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조직력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던 첫 사례가 바로 맨유전이었습니다. 몇 년 내내 카운터 어택이 주가되는 수비 축구를 했던 토트넘은 급조된 점유율 축구로 변신했고 선수단의 구성 또한 대폭 바뀌었습니다. 아직 팀워크가 다져지지 않았다는 말은 축구 중계에서 해설을 통해 수백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맨유전 그들은 이미 손발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치러진 단 두 번째 리그 경기였습니다. 그들의 조직력은 두 번의 경기가 아닌 경기장 밖에서 형성됐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메디슨, 판더벤, 솔로몬 같은 선수들이 오자마자 팀 승리에 마치 몇 년을 있던 선수들처럼 함께 환호하는 것은 이미 라커룸에서 그들은 관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도 그 어느 시즌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사르 메디슨과 그랬고 어제 첫 선발 출전한 솔로몬과도 그랬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한 대목이지만 대화는 반드시 플레이로 연결되고 어제 솔로몬은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순간 손흥민이 솔로몬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할 것이고 함께 포옹하는 두 명은 바로 팀입니다. With the plane. You should have got 4 today. To be fair. He wasn't having his hat trick. He's saying it's all about the team. You'd be delighted to hear that, wouldn't you? That's exactly right. Yeah. 손흥민이 4골은 넣었어야 했다고 말한 포스테코글루의 축구는 분명한 명과 암이 있습니다. 공격 축구는 화려하고 재밌지만 언제나 대패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벌리가 가져간 결과입니다. 바르셀로나 맨시티에게도 그 축구가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토트넘이 시작과 동시에 비상할 거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 사이드로 연결된 공은 90%에 가깝게 크로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크로스가 거의 실종되었고 짧은 패스를 통해 어떻게든 중앙까지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점유율 축구는 크로스로 끝내는 축구보다 선수들 간의 합이 중요합니다. 샤비, 이니에스타, 메시 같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가려져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조우하고 자라난 그들의 조직력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상당한 시간차를 가지고 모여든 토트넘 선수들이 점유율 축구로 단기간에 조직력을 갖추기 시작한 장면은 분명 이변에 가깝습니다. 경기장 밖의 관계는 안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커룸의 힘은 축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 맨유 선수들의 연봉 총액은 터기 시절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어느 맨유가 더 강했었나요? 맨체스터에서 자라난 시골 소년들이 함께 웃으며 공을 찾고 위계 질서가 있던 선배들이 나가자 팀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맨유 라커룸엔 해외에서 온 소년들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터기의 아이들이란 강력한 원팀에 모든 외국인 선수들이 녹아들었고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유소년 시스템이 낳은 축복 카탈루냐 아이들이 모여든 바르셀로나 축구는 남미 소년 메시를 배척하지 않았고 바르샤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럽을 삼켰습니다.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라모스라는 지구 역사상 가장 높은 네임밸류의 팀 중 하나를 구성한 장면. 파리는 윈헨에게 챔스 16강에서 격침당했습니다. 라커룸에서 하나였던 팀들의 강함, 경기장 안에서만 일했던 팀의 부진은 축구의 역사와 내내 함께했고 모든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하자면 백부작은 가능합니다. 왜 원팀이 유리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보다 통계 하나만으로도 결과는 증명되어 있습니다. 원팀을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독 그리고 리더입니다. 토트넘의 최전성기에 얀베르통원이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온 젊은 청년 손흥민이 곧바로 적응할 수 있던 원동력이었고 카일 워커는 하루 종일 웃으면서 장난치는 선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어린 선수들에게 토트넘 라커룸은 어려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얀이 떠나고 토트넘 라커룸엔 과거엔 볼 수 없던 진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얀은 주장 완장과 상관없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냈고 정작 토트넘의 주장은 너무 과묵했습니다. 주장과 손흥민의 마찰은 우리가 아는 토트넘 라커룸의 그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기 토트넘과 후기 토트넘의 성적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챔스 결승에 나선 선수들은 마치 수학 여행을 가는 학생들처럼 서로 간의 이야기가 가득했었습니다. 어제의 경기 이후 토트넘은 마치 그때를 연상케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하하고 칭찬했습니다. 판더벤은 득점을 기록한 센터백 파트너 로메로를 볼러라고 칭찬했습니다. 로메로는 그건 너라고 화답합니다. 부주장 메디슨도 또 다른 부주장 로메로에게 득점을 축하합니다. 골키퍼와 2명의 센터백들 또한 큰 승리에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몇 개월 전까진 대화도 안 나눠본 다른 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오늘의 볼을 가져가는 장난을 쳤던 사르는 자랑스럽게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입니다. 사진만으론 누가 봐도 사르가 오늘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그동안 사르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나 사진의 사르는 그가 지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의기양양한 표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자신의 것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모든 축구 선수들은 동료들을 축하하지만 진정성이 담긴 타인을 향한 축하가 얼마나 쉽게 생기지 않는 감정인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축구는 침묵입니다. 그 중심에는 웃는 남자 손흥민이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축구는 이제 시작입니다.